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9일 금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근무일로는 주말인데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까지 휴가였던 분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어떻게 또 업무를 시작하나 하실 텐데요. 예. 또 한 달 정도 뒤 지나면 또 추석 연휴 아니겠습니까? 올해 추석 연휴가 어떻게 됩니까? 예. 또 알아봐야죠. 벌써 저도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만은 벌써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기다려지고 있어요. 예. 뭐 보겠습니다. 다음 9월 12일, 13일, 14일, 15일 이렇게 되네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또 추석 연휴 아니겠어요? 예. 요즘도 그 연휴 끼고 그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예컨대 이제 9월 10일, 11일 3일 동안 또 휴가를 내 가지고 일주일 통째로 노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많이 쉬어야 됩니다. 우리 노동자들 근로 시간이 많아요. 정말.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워라밸이 적절하게 보장이 돼야지 계속 일만 하면은 사람이 이제 지치지요. 예.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9월 12일 잔뜩 기다려지네요. 예. 자, 오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일면 사진은요. 일본 전통 복장을 입으신 한 여성분, 일본 여성으로 보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그 플래카드에 일본어가 적힌 걸 보니 말이죠. 일본에서 작은 평화의 소녀상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야마모토 미야기 씨인데요. 64살 되셨고 미니어처 평화의 소녀상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은 평화의 소녀상의 미니어처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작은 소녀상을 일본 곳곳에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촬영하는, 상당히 기발하다기보다는 감동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요. 미니어처긴 하지만 일본 곳곳에 이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훌륭한 야마모토 미야기 선생 같은 일본의 지식인들, 또 뜻깊은 시민들, 지성인들이죠. 네, 이런 분들이 또 일본 사회에 계시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베나 이런 극우 세력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혼쭐을 내줘야지, 일본인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이런 일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우리 시민들의 불매운동이라든지 지금의 어떤 반일 캠페인 자체가 잘못됐다,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지도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닌 거 아시죠? 예, 우리 시민들의 지금 분노와 또한 일본에 대한 항의의 표시는 조금 더 잘못된 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칫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일본인 전체를 특정 동물과 비유한다든지 이런 그리고 또 일본의 이런 불행한 일들, 예컨대 원전 방사능 노출 사건 같은 것들을 희화화한다든지 이런 일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사실 일본이 원폭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죠. 그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합천의 우리 국민들도 정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폭 피해와 관련한 또 합천에서의 그 추모 행사가 매년 이맘때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굳이 김용민 따위가 여러분들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집단 지성,
집단지성이 일본의 이런 뜻있는 시민들과 또 합쳐져서 그 뜻이 합쳐져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루는데 큰 진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대상은 일본 아베와 그리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 그리고 한국 내의 이런 토착 왜구들 맞상대해야죠. 아니 그나저나 우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시민들을 고소하셨다고요? 뭐 나베라고 불렀다고 고소를 했다는 겁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가지고 뭐 나베라고 하든 뭐 그 이상의 욕을 하더라도 적어도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시민들 고소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저는 뭐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실 저한테 도가 넘는 그런 욕설과 비방모략하는 사람들은 고소합니다. 고소해요. 예.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제 기본권을 보장받고 싶은 그런 면도 있지만 일단 그 사람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봤지만은 온라인상에서요. 고소해서 경찰서 갔다 오면요 80에서 90%가 다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예, 조사받고 나오면서 아 인생은 실전이구나 이걸 다 이제 느끼게 만들어요. 예? 근데 그거는 정치하지 않는 사람, 국민에게 권력을 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지 국민에게 권력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한다? 하지 말아야지. 뭐 하는 거야? 에? 고소를 하지 말든가 정치를 하지 말든가. 자, 시민들이 아주 재밌는 아주 기발한 대응 방법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함께 달아놨는데 나경원이 나베라는 단어를 쓴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는데 댓글을 보니까 아 그건 나경원 베스트인 줄 알았다. 나베가. 예. 또 나경원 베리굿인 줄 알았다. 나경원 베스트 프렌즈인 줄 알았다. 나경원 배 짜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베라고 했다. 예. 아 짱입니다. 정말 짱이에요. 예. 그거 가서 한번 그대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요. 본인은 뭐 무슨 반민특위를 갖고 반문특위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이 정치적 위기마다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돌려주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들 비판하는 건요 폭넓게 보장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씨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의 국민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국민 대의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민 대의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대표로서 국회에 보냈는데 헛소리하고 헛짓거리를 해서 또 있을 수 없는 친일 행동을 해서 그렇게 나베라고 했다. 아베하고 닮아서 나베라고 했다. 예, 그러면 됩니다. 법원 가서 유죄 판결 안 나요. 제가 무슨 법전을 한 페이지라도 읽어본 사람은 아니지만 무수히 많은 피의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예, 쫄지 마시고. 나경원이 저 예전에 또 한번 고소인가 고발인가 해서 제가 가서 조사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예.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욕설을 했다든지 그건 좀 처벌을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진중권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하여간 전후 사정 맥락 따지지 않고 개새끼라고 하면 무조건 유죄로 나온다고. 예. 욕을 하면은 할 수 없어요. 욕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요. 근데 나베라고 이야기했다고 그걸로 고소해?
이건 겁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입 닥치게 하려는 겁니다. 나경원 씨, 당신 나베지요? 나베. 나경원 베스트. 나경원 베스트. 고소할 거야? 그래도. 그래요. 나경원 베스트. 나베입니다. 예. 그래요. 절대 쫄지 마시고요. 아니 뭐 다른 정치인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나 정치인에 대해서, 특히 국회의원, 권력자에 대해서는 무한한 비판이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종북이라고 그랬나? 빨갱이라고 했는데 근데 무죄 났잖아요. 왜냐?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경원 비판과 문재인 비판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욕은 하지 마시고 그런 나베 정도는 뭐 하셔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저에 대해서 뭐 김용민이가 해도 된다 이런 말 하진 마시고 그래요. 자, 오늘 바로 광고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베 나경원 베스트. 예, 나베. 그래, 이딴 걸로 국민들 입 닥치게 하려고. 아이고 참 쪼잔하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예. 명분이 있으면요 사람이 좀 대차게 소신대로 행동하면요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씁니다. 나베라는 말에 그냥 발끈해가지고.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는 게 아니라 제가 광고를 해야죠. 자, 우리 애청자분들 채팅창도 열어 놓았습니다. 자, 광고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광고 네피알입니다. 여러분 그 빤스 티셔츠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아세요? 디자인은 저희가 했는데 요저 제작은 다 네피알에다 맡겼습니다. 상품 좋죠? 네피알입니다.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이 필요하시면 네피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경기일수록 홍보를 위한 판촉물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를 피하라고 싶다면 네피알을 만나라는 의미에서 네피알입니다. 판촉물의 모든 것이 네피알에 있습니다. 네피알에 없으면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건, 물티슈, 생필품부터 라이터, 티셔츠, USB까지. 예. 검색창에 네피알로 검색하시거나 전화상담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십니다. 나베 티셔츠도 하나 만들까? 나베 티셔츠. 나베 티셔츠. 예, 빤스 티셔츠도 디자인은 저희가 있고 요 실무 제작 옷을 만들어내는 건 저 네피알에다 맡겼어요. 예, 네피알 정말 제품 짱입니다. 예. 자, 아베도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아베도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예.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정치인이, 국민들한테 표 달라고 하는 정치인이, 국민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저평가했다고, 그걸 고소를 하나? 김용민이는 정치를 그만둔 사람입니다.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소하려고. 정치 있으면서 저는 단 한 명도 블록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판 비난이든 달게 감수받자. 진짜 총선 출마 과정에서 나에 대해서 비방모략한 놈들 다 그냥 고소할 마음으로 정치 그만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정치할 때 받은 욕은 그냥 제가 집어삼키기로 했습니다. 예. 정치 그만두세요, 나경원 씨. 그리고 얼마든지 고소 고발하세요. 그러나 지금 정치를 계속하고 내년 총선에도 표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자, 다음 광고.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박지희 씨, 김용민 씨입니다. 정말 이거는 말이죠. 코업을 광고할 게 아니라 그 포토샵 기술을 광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포토그래퍼가 광고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코업이 말이죠. 자, 휴가 중에도 김엄마의 건강을 지켜준 활력과 비타민 코업 광고입니다.
코어업 2+1 구매 시 우리 편회사 네피알에 스마트폰 방수팩을 드리는 이벤트 중입니다. 2,000개를 준비했는데 세상에 추가 요청이 많아서 1,000개 더 준비했습니다. 자, 살인적인 무더위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요. 지치는 여름에는 비타민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어업, 9가지 기능성 원료가 활력을 충전해주고 매일 먹어야 하는 비타민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게 해줘서 여름철 활력 충전에 필수입니다. 인정받은 활력 코어업으로 이번 여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와 김용민닷컴에서 코어업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은 활력 코어업. 이 건강기능식품인가 그렇죠? 예, 건강기능식품. 그냥 뭐 몸에 좋다 이 정도가 아니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겁니다. 여러분. 코어업으로 이번 여름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김용민이 잘생겼죠? 나베입니다. 나베. 나 베스트. 나 베스트. 나베예요. 나베.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이 아니라 다음 광고 또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제 그 정치부심 저희가 또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예, 착한 닭가슴살이 퍽퍽해서 드시다가 목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짓을 내가 얼마나 더 해야 하나 하면서 착잡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착한 닭가슴살, 이건 뭐 떡갈비 그대로예요. 떡갈비는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자, 구매 고객 만족도 99.9999%. 우리 중소기업이 만든 불화수소 같은 그런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극찬의 닭가슴살. 이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예. 그리고 착한 족발, 착한 보쌈 경험해 보셨죠? 세상에. 응? 저 착한 보쌈 한 줄 8,900원. 저거 먹어도 정말 보쌈 푸짐하게 먹은 겁니다. 예. 착한 족발, 착한 닭가슴살, 착한 보쌈. 착한 시리즈는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최저가에 만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저 김진만님 경험해 보셨군요. 정말 많나요. 특히 청양고추 굿입니다. 제가 이제 뭐든지 항상 고추가 들어간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이 튀김도 왜 고추 튀김 좋아하고, 고추 부각 좋아하고, 또 고추가 들어간 뭐 각종 요리들 다 좋아합니다. 와, 착한 닭가슴살에 청양고추가 들어간 거, 청양고추 맛. 아유, 세상에.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예. 자, 여러분, 착한 닭가슴살 한번 집중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족발, 착한 보쌈도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 드려요. 예. 자, 착한 시리즈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셔야 가장 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맛도 착하고 재료도 착하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착한 김용민닷컴 구매 후기에서 가장 많은 칭찬과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요. 이게 말이죠,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그 어떤 배달 음식 이상으로 맛있는데 가격이 3분의 1 수준이야. 최근에 출시된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100% 국내산 닭가슴살로 만들었지만 퍽퍽하지 않고 맛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닭가슴살 제품 중 국내에서 최저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착한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 싫어하거든요. 굳이 먹어야 한다면 저기 춘천 닭갈비 가서 먹습니다. 예. 그 다음 먹는 게 이제 착한 닭가슴살이에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춘천에 갔는데 닭갈비 먹고 싶다. 저는 항상 가는 닭갈비집이 있습니다. 항상 가는 닭갈비집. 뭐 줄 서서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거기 가면 뭐 줄 설 이유도 없어요. 주차장도 넓고요. 유림 닭갈비라고 유림 닭갈비 남춘천 쪽에 있습니다. 유림 닭갈비. 거기 정말 맛있어요. 예. 그러나 그보다 더 맛있는 거는 착한 닭가슴살.
야매테크님, 닭가슴살은 진짜 목 넘김이 고약해요. 근데 목 넘김이 편하면 자동으로 히트 상품 됩니다.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착한 닭가슴살이요.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잘라가지고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패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물회 그냥 물회 속으로 그냥 다이빙을 하고 싶었어요. 예. 아이고, 사연 읽는 언니님 감사합니다. 1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일본산 닭가슴살 아니니까요, 여러분. 100% 국내산 닭가슴살, 착한 닭가슴살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복동 할머니 만나셔야죠. 국가공무원 노동조합과 경찰청 공무원 노동조합 그리고 외교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영화 김복동을 함께 관람하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증언자와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다가 올해 1월에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예. 한일 경제전쟁 중인 현 시국과도 맞닿아 있는 김복동 할머니 이야기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8월 14일 수요일 저녁 7시 용산 아이파크몰 CGV 14관입니다. 영화 상영 후에 감독과의 대화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김용민닷컴 게시판에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5분께 영화 관람권 2매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소, 시간 여기는 저희가 특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데나 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드리는 게 아니라 8월 14일 수요일 저녁 7시 용산 아이파크몰 CGV 14관 그곳에서 무료로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5분께 영화 관람권 2매 드리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제 오늘의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2013년에 나온 한겨레 기사 중에 그래픽인데요. 여러분 우리 천조국에서 주한미군 공짜로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천조국에서 저희한테 돈을 많이 받아가십니다. 예. 2013년 기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말이죠. 미국이 돈을 받아가고는 쓰지 않는 돈이 2013년만 해도 벌써 1,000억이 넘어갔어요. 1,000억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 방위비 협상금 아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단체인데 여기 얘기는 뭐냐? 1조가 넘었다는 거야. 1조가. 안 쓴 돈이 1조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올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1조 3천억 달라고 그래서 1조 300억까지 그냥 1조를 넘겼어요. 하여간 우리 정부가. 미국이 저렇게 강도 높게 나오는데 안 된다 이럴 수만은 없어서 1조 넘겨줬어요.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쓰는 돈이 또 있죠. 미군한테 직접 주는 이런 방위비가 있는가 하면은 또 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써야 되는 돈이 연간 6조입니다. 여기 미군한테 주는 1조 더해서 한 6조 돼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 방위비 더 올려달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올려달라고 하느냐. 오늘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6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6조. 한 해 6조. 지금 한 해 1조 주고 있는데 6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쌓아놓고 안 쓴 돈, 심지어 그래서 이걸 갖고 이자놀이까지 하셨어. 미군에서. 그게 1조입니다. 1조. 쌓아둔 돈 1조, 매년 1조. 그런데 1조 모자라다 해서 6조 달라. 6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6조. 자,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군은 자국군의 동맹군 주둔에 제법 많은 돈이 들어가도 감내해왔다. 자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면 불가피한 지출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셈법이 바뀌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남의 나라를 지키는데 왜 미국이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느냐면서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미국인을 자극해서 재미를 본 것이다. 대통령 또 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안보 청구서 금액을 더 키울 생각인 듯하다. 내년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본보기로 찍힌 한국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숙제를 또 안게 됐다. 본보기. 한국 잘 사는 나라란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씨발 돈을 좀 더 써야지. 왜 저기 미국한테 의존하려고 그래? 이게 지금 트럼프의 논리예요. 근데 씨발 6조를 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올해가 1조 말씀드렸죠. 300억. 원래 1조 3천억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협상에서 1조 300억으로 줄였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1조 389억이지. 거의 1조 4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에 3배에서 6배 이르는 돈을 더 내라. 백악관 지시로 모든 미군 주둔국에게 전체 미군 주둔비는 물론이고 이 비용의 50%를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통해서 줄곧 언급해온 50억 달러, 약 6조 원을 미국이 제시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세상에. 올해 787억을 늘리면서 1조를 넘겨 가지고 여러 가지로 뒷말을 들었던 우리 정부인데 말이죠. 이 3조가 뭡니까 지금? 1조 3천억 안 된다. 큰일 난다. 우리 감당 못한다 해서 1조 389억으로 줄였는데 6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6조. 매년 6조를. 아마 이제 트럼프의 이 심산 속에는 저것도 있을 거예요. 주한미군이 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주한미군이 왜 있어야 되죠? 이게 뭐 억지력 때문에 주한미군이 없으면은 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남침하고 그러나? 합리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6조를 달라고 한다면은 야당 설득할 수 있다고 봐요. 야, 이 씨발 6조를 내느니 주한미군 안녕히 가시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야, 씨발 너희들 지역구에 많이 투자할 테니까 6조 이거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지 않니? 그러니까 주한미군 보내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물론 지금의 야당이 뭐 무슨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든 반대하겠죠. 근데 6조는 너무 심해요. 6조라니. 한 줄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이제 한국에 들고 왔어요. 3가지 청구서.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말씀드린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또 하나가 바로 저겁니다. 지소미아. 지소미아.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도 이 안에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이나 또는 일본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계획. 이것과 연결돼 있죠. 자,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볼털 보좌관이 큰 틀에서 인상을 요구했는데 6조죠, 6조. 에스퍼 장관이 아마 6조라고 박혀있는 문건을 들고 넘어온 것 같은데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에서는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할 것이다. 그래도 뭐 미국한테 끌려가겠다는 얘기네요. 안 그렇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건 뭐냐면은 이란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란의 바닷길을 막자. 이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에요. 세상에 독일하고 일본조차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말이죠. 유조선과 상선 등 연간 1200척의 우리 배가 그 해역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미국 쪽이 파병을 요청하면 이런 상황을 감안해 얘기하려고 한다. 아니
우리가 파병을 안 하면 더 안전하지 않나요? 파병을 하면 더 불안해지지 않나요? 근데 왜 파병을 해? 독일도 일본도 안 하는 파병을. 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사실은 오바마가 합의한 미국 이란 간 합의를 깨고 이란을 지금 거의 뭐 전쟁의 수렁으로 몰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왜 여기에 우리가 그 이름을 올려야 됩니까? 이란하고 우리하고 또 교류하는 게 없어요? 아니잖아요. 또 거긴 또 산유국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란하고 척져도 되는 거예요? 아, 참 미국 너무하지 않습니까, 진짜? 자, 그리고 또 하나. INF를 탈퇴합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탈퇴한 이후에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려고 하는데 한국 또는 일본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을 거명했어요. 볼털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중요하다 라면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발 한국에 배치하고 한국 보고 야 미사일 여기 있으니까 안심되지? 돈 좀 더 내. 이러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정말 참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예, 정세현 장관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중국이 지금 벌써부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끌려가가지고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하는 순간 중국과의 교역은 뭐 물 건너갔고 북한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뭐 중국 북한 눈치 보면서 우리가 할 바를 못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시발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칠 때 미국이기 때문에 말이 동맹이지 우리의 어떤 천조국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트럼프 트왕상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면은 납죽 그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김용민 브리핑 1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은 일본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갖고 지금 문제 삼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법주권을 조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린 주권 국가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이러면서 지금 일본을 상대로 지금 우리가 한 수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미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의 뭐 야만 국가나 다름없는 일본한테 우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야 사법부가 말이야 그렇게 판결했으면 존중할 줄 알아야지. 씨발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도 남의 나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일본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본 앞에서는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존엄을 보여주면서 미국 앞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거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다 받아줘야 된다.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예. 우리가 이번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붙으면서 좀 새로운 동북아시아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구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미국한테 고개를 조아리고 그래버린다면 물론 뭐 우리가 미국하고 싸운다 뭐 그렇게까지 가야 될 뭐 그렇게까지 그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미국 앞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예. 오전 10시에 청와대 개각 특보가 있다고요. 개각 발표가 있을 모양인데 뭐 이미 뭐 다 내용은 나온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요. 그 개각 발표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 상황들을 한번 또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일단은 일본이 기세가 꺾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더 일본이 강화된 공격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왜냐? 지금 일본 앞에 놓여 있는 길들이 가시밭길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과 싸움을 벌인다. 이거는 사실 한국이 굴복할 기세가 보이는, 갑자기 등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읽혀질 때만 가능한 일이죠. 더 공세를 펼친다고 하는 것이. 근데 지금
한국이 드세게 나오고 있고 한국 국민들도 불매운동으로서 일본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려 하고 있고 장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이 어느 정도 퇴로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물론 그렇게 보지 않는 언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국제사회에 이번 수출 허가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취한 규제 조처들이 경제 보복이 아니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제사회한테 우리가요 자유무역 이거 그 가치를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얘기한 원칙대로 저 한국에다 이 부품 소재 넘겼다가 한국이 이걸 북한에다가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고 경계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공정무역 자유무역을 했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본이 국제사회에. 자, 그러나 이제 이번 일본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당연히 지금 우리가 징계 아니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싶은 건데 자 일단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은 금수조처가 아니라는 걸 한국 측이 잘 이해해 주면 좋겠다. 잘못된 사례가 나오면 개별 신청 대상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 저는 이 말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규제를 확대하겠다. 이건 뭐예요? 야, 우리가 지금 퇴로를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퇴로를 찾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예. 청와대와 정부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일본이 변한 게 없다. 따라서 더 상황이 나아진 것도 나빠진 것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대로 갈 길을 가려고 한다. 즉 소재 부품의 국산화, 경쟁력 강화 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그러든지 말든지. 하여간 지금 일본이 등보였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우리 HP 팡님은 그래도 일본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회 국산화 운동 필명 쓰시는 분들요. 예. 그래요. 우리는 우리대로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못 믿을 일본 이런 식으로 어느 때는 수출 규제를 풀었다가 어느 때는 수출 규제를 다시 걸고 이런 못 믿을 나라고 무슨 교육을 해요. 이참에 일본하고 우리가 결별을 해야 됩니다. 예, 등 돌리는 거예요. 예? 경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줘야 됩니다. 예. 자, 일본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수출 규제에 대해서 설령 그 수출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수출 규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 유통업체들 일본색 빼기가 한창인데, 자, 그나저나 일본 맥주 삿포로, 에비스,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엠즈 베버리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정은숙님 2만 원 감사합니다. 직원들 동의를 얻으면 한 달에 나흘가량 순차적으로 무급 휴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엠즈 베버리지는 메일 홀딩스가 지분 85%를, 일본 기업 삿포로 브루어리스가 15%를 갖고 있는데 삿포로가 주요 편의점 수입 맥주 순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추가 발주가 한 달 넘게 중단되는 등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바람에 직원들 무급 휴가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참 우리 국민들 정말 무섭습니다. 오지마 삼겹살님 10,000원 감사합니다. 두 얼굴에 일본 믿지 말자고 하셨어요. 예. 자, 추가 발주 중단. 예, 모기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추가 발주 중단으로 인해서 지금 무급 휴가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삿포로 맥주가 말이죠. 예. 아이고 참 그분들께는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짠한 마음도 있는데 어떡합니까? 아베가 저지랄 하는데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예? 자, 일본 삿포로 맥주가 무급 휴가를 실시한다. 이거 상당히 주목되는 기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부 유통업체는 제품에서 일본색을 다 지우고 있는데요. 편의점 CU
일본 냉장 디저트 리얼 모찌롤 3종 수입을 지난달 말 중단했습니다. 재고는 이달 말부터 쫀득 롤 케이크 이름으로 내놨는데요. 이름을 바꿔서 판다고요? 쫀득 롤 케이크. 이거 안 먹어야 되겠네. 그럼 또 자체 PB 상품 데리야끼 닭꼬치 도시락도 이름을 달콤 간장 닭꼬치 도시락. 데리야끼가 이제 이 데리야끼가 이제 일본 말이니까. 아이고 소영님 2만 원 감사합니다. 아베 주둥이를 틀어막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예. 자 그리고 세븐일레븐도 자체 브랜드 규동 제품을 소고기 덮밥으로 바나나 모찌를 미니 바나나 떡 이걸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GS25는 일본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을 새 할인 기획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마트24도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일부 제품 할인을 중단한 상태. 포카리 스웨트도 일본 제품이지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이건 참 너무 훌륭하네요. 우리 국민들. 예, 불매운동 정말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갈수록 또 강력해지고 있고요. 네. 삿포로 맥주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거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